겨울마다 할 이불 아래에 교복을 넣고 잤습니다. 몸 한번 데워줘야 입을 수 있었죠. 그 한 벌의 교복으로 나는 학교도 가난도 첫사랑도 버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래 묻어뒀던 그 편지.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그걸 파냈고 내 이름이 온 학교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던 밤 엄마가 내 교복에 새긴 단 한 줄. 김하늘. 그리고 수십 년 뒤 그 교복 속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교복에 담긴 잊을 수 없는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편안히 시청해 주시고 더 많은 영상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입니다. 방 안은 숨을 내뱉을 때마다 희미한 입김이 떠오를 만큼 차갑습니다. 보일러가 없는 집은 겨울이면 늘 이랬지요. 김하늘은 이불을 조심히 젖힙니다. 얇은 솜니불 아래에 깔아두었던 교복이 그의 체온을 머금은 채 따뜻하게 구겨져 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천을 쓸어내리며 말이 없습니다. 오늘도 잘 말랐네. 그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하늘은 교복을 이불에서 꺼내 천천히 펼칩니다. 교복은 군데군데 바랜 감청빛입니다. 원래의 색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할 만큼 오래 입어온 옷이지요. 그는 천에 남은 잔주름을 펴며 어깨 너머로 창밖을 봅니다. 농촌의 새벽은 검고 고요하고 움직이는 것은 숨결뿐입니다.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짧게 울립니다. 하늘은 교복을 몸에 맞춰 입어봅니다. 팔꿈치는 약간 닳았고 바지 주름도 흐트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옷은 그가 가진 단 한 벌이며 그의 일상과 성장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옷깃을 매만질 때 손끝에는 바람보다 차가운 현실이 스칩니다. 그래도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버텨야 하니까요. 하늘은 방문을 열고 집 밖에 나섭니다. 흙바닥은 서늘하고 새벽 공기는 마른 나무 냄새와 함께 코끝을 스칩니다. 멀리 논길을 따라 희미한 안개가 수평선처럼 깔려 있습니다. 그는 어깨를 웅크리고 걸음을 뗍니다. 등굽은 모습이지만 눈빛만은 조용히 앞으로 향합니다. 걷는 동안 하늘은 지난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이 집에서 보낸 어린 시절, 따뜻함보다 추위가 먼저 찾아왔던 겨울, 장작 타는 냄새가 일상의 일부였던 시절. 그는 그 시절을 담담하게 떠올립니다. 그땐 몰랐지. 이게 평범한 줄 알았지. 그렇게 입술 안쪽을 다문 채 속으로 말합니다. 하늘은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조용히 듣고 묵묵히 움직이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성격이지요. 친구들은 가난한 환경을 한 번쯤 놀릴 수 있었겠지만 하늘에게서는 그런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고 대신 행동에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무표정 뒤에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함이 곧 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버티는 힘을 알고 있었고 그 힘으로 매일 아침 이 논길을 걸어 학교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숨을 고르고 달아가는 교복 속에서도 하루를 쌓아갔습니다. 그는 손끝을 입김으로 데우며 작은 속삭임을 남깁니다. 오늘은 조금 덜 춥네 다행이다. 그 순간만큼은 혼잣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걸어주는 작은 위로처럼 들립니다. 학교에 가까워질수록 동쪽 하늘이 아주 연하게 밝아집니다. 논 위의 안개가 흔들리며 길의 모양을 드러냅니다. 하늘은 무거운 교복깃을 여미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이 길은 매일 같지만 오늘따라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묵직함은 단순한 추위 때문만은 아닙니다. 교복 한 벌로 버텨야 했던 지난 해들, 도시락과 웃음이 섞인 점심시간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어떤 감정들, 그것들이 한데 묶여 조용히 그의 발걸음을 잡아 끌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손등으로 교복 어깨를 쓸어내립니다. 이 옷 올해도 잘 버텨줘라. 대사는 짧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책임, 성장, 두려움, 그리고 다가오는 무언가에 대한 막연한 기대까지. 하늘은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학교 건물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묘하게 흔들립니다. 곧 찾아올 계절, 곧 만나게 될 사람들, 그리고 아직 이름은 모르지만 가슴 어딘가에 이미 새겨지고 있는 사건들. 그것들은 지금은 안개처럼 흐릿하지만 언젠가는 선명한 이야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늘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추위는 여전히 살갗을 파고들지만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가슴 한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느껴집니다. 이 겨울의 새벽은 앞으로 펼쳐질 그의 이야기를 천천히 열어젖히고 있다는 것을. 아침 햇빛은 아직 약했습니다. 하늘은 학교 운동장을 지나며 숨을 고릅니다. 교복은 밤새 말라 있었지만 여전히 무겁고 축축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분은 단순한 촉감이 아니라 가난이 남기는 묵직한 잔향 같았습니다. 수업종이 울리고 오전 수업은 늘 그렇듯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집중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어느새 찬 기운이 내려앉아 있었고 뱃속은 텅 빈 상태를 오래 유지했습니다. 도시락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안도와 두려움을 함께 느꼈습니다. 오늘도 똑같겠지, 그런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점심종이 울리자 친구 둘, 철수와 영택이 먼저 그를 불렀습니다. 야, 하늘아. 뒤에 산기슭 가자. 자리 나타났다. 하늘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따라갑니다. 세 사람은 늘 앉던 자리, 마른 흙과 돌이 드러난 벤치 같은 곳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가방에서 고무줄로 단단히 묶인 도시락을 꺼냅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서립니다. 보리밥, 멸치볶음, 김치 2줄기. 변한 적 없는 구성입니다. 친구들도 비슷했습니다. 군것질은 사치였고 간식은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철수가 작은 종이봉지를 꺼냈습니다. 야, 오늘 이것 좀 받으시지. 하늘과 영택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에는 얇은 소세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와, 니 오늘 무슨 날이고? 영택이 놀라듯 묻자 철수는 어깨를 으쓱합니다. 우리 누나가 공장에서 후만이 남는 거라 카더라. 말꼬리를 흐리며 웃는 철수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자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소세지를 작은 칼로 조심스레 잘라 나눴습니다. 얇게 자르면 맛이 줄 것 같아 그냥 큰 한 입 크기로 쓱 잘랐습니다. 먼저 묵어라, 하늘아. 아니다. 네가 가져왔으니까 네가 먼저 묵어라. 야, 뭔 소리고. 셋이 먹으려고 가져온 긴데. 하늘은 말없이 손을 내밀어 조각 하나를 받습니다. 차갑고 눅눅하지만 그 냄새는 이상하게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가난이 아니라 따뜻함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미묘한 불편함도 따라왔습니다. 나는 왜 늘 받기만 할까? 그 생각이 조용히 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하늘은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웃으려 하면 입꼬리가 어색하게 굽어지고 말하려 하면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철수와 영택은 그런 하늘의 변화를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하늘아, 니 왜 이리 조용하노? 오늘 더 말이 없네. 영택이 눈치를 보다 묻습니다.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 하늘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속엔 알 수 없는 결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친구들의 호의를 고맙게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느끼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죄책감조차 겉으로 드러낼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받는 입장이었고 그 사실이 자신을 점점 작아지게 했습니다. 나는 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까? 이 교복 하나도 제대로. 그는 가슴을 움켜쥐듯 손을 말아줍니다. 그날 오후 그는 작은 결심을 합니다. 내일은 뭐라도 가져와야겠다. 작은 결심이었지만 하늘에게는 큰 용기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 결심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집안엔 쌀도 많이 남아있지 않았고 반찬은 김치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장작 더미는 줄어 있었고 엄마는 피곤해 절어 있었습니다. 하늘아, 오늘은 도시락 반찬 좀 부실할 끼다. 미안하다. 엄마는 짧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은 급히 머리를 흔듭니다. 아니라 괜찮다. 엄마,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그의 음성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마음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아득한 허무가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고 친구들에게 또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그 사실이 그를 점점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논길을 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안개는 발목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교복은 잘 말라 있었지만 마음은 전날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웃어야 하지? 그의 걸음은 느려졌습니다. 학교 뒤 산기슭에 앉았을 때 철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야, 하늘아. 오늘도 같이 묵자. 자리 따뜻하게 했는데. 하늘은 그 말을 듣고도 도시락 뚜껑을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영택이 눈치를 봅니다. 왜 또 그러노? 네 요즘 좀 이상하다. 우리한테 서운한 거 있나? 그 말에 하늘은 고개를 확 들어 올립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니다.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하늘은 결국 솔직하게 말합니다. 미안하다. 나는 니들한테 맨날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나도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집이 좀 그래서 미안하다. 그의 손등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엽니다. 하늘아, 그게 뭐가 미안한 긴데. 네가 뭘 안 가져와도 우리끼리 먹는 게 좋다 아이가. 영택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맞다. 우리는 그냥 같이 앉아 먹는 게 좋은 기다. 그 말은 따뜻했지만 하늘의 마음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고마움 뒤에는 오히려 더 큰 책임이 생기는 법입니다. 하늘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언젠가는 꼭 보답하자.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다짐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다음에 일어날 작은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마음속에서 조그맣게 움튼 감정, 그 감정이 그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전날 내렸던 결심을 떠올리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질문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도시락 반찬도 새 교복도 친구들에게 내밀 큰 도움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늘은 무언가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은 이상하게 한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세린. 조용하고 선한 눈매를 가진 아이.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챙겨 들고 뒤에서 아이들이 밀치면 작은 미소만 짓던 아이. 하늘은 이유 없이 그녀의 모습을 오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날 점심 산기슭 자리로 향하는 길에 하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세린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도시락 보자기를 조심히 풀어 평범한 반찬을 꺼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마음을 적셨습니다. 저 아이도 나랑 비슷하구나. 그 생각이 하늘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하늘은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처럼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뒤편의 빈 공간 한 곳에 펜을 대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짧은 문장을 쓰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세린아, 너는 웃을 때 참 따뜻해. 그 문장은 보잘것없는 고백이었지만 하늘에게는 용기 그 자체였습니다. 쓰고 나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누가 볼까, 누가 알까, 누가 읽을까.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 정도쯤은 해도 되겠지. 그런 작고 간절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하늘은 운동장 뒤편 감나무로 향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 바람이 깃든 감나무는 잎을 다 잃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비치는 하늘빛은 흐리지만 조용했습니다. 하늘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이들 발자국 소리, 운동장 흙을 차는 소리, 교실 창문 닫히는 소리,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는 작은 나뭇가지를 주워 흙을 긁어냈습니다. 마른 흙은 쉽게 파였고 작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 편지를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흙을 덮었습니다. 손바닥에서 흙 냄새가 났습니다. 가난, 계절, 어린 마음, 모든 것이 그 냄새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놀라 뒤를 보았습니다. 세린이 멀지 않은 곳에서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놀란 것도 무심한 것도 아닌 묘한 표정. 하늘은 당황해 손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세린이 다가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뭐하고 있었어? 하늘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냥 뭐 별거 아니다. 여기서 누가 편지를 묻는다고 해서 혹시 너? 하늘의 심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손끝이 찬바람보다 더 떨렸습니다. 아니다. 그냥 흙 만지고 있었던 거다. 말투는 평소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세린은 그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의심도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따뜻하고 조용한 이해가 깃든 눈빛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쁘네. 뭐가? 이 감나무.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하늘은 숨을 놓았습니다. 세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묻지 않음이 오히려 하늘의 가슴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린은 간간히 하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늘아, 어제 숙제 어려웠지? 오늘 바람 좀 세다. 손 시렵겠다. 그녀가 건네는 말들은 짧았지만 하늘에게는 낯선 온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따뜻함과 함께 새로운 두려움도 찾아왔습니다. 혹시 들킨 건 아닐까? 누구한테 말하진 않겠지. 그 불안이 하루 종일 그의 마음속에서 잔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그는 도망치듯 산기슭으로 향했습니다. 철수와 영택이 먼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걸음은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하늘아, 오늘 왜 이렇게 늦노? 영택이 묻자 그는 짧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할 일이 좀 있었다. 도시락을 먹다가. 하늘은 문득 멀리 감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는 그대로 서 있었고 바람의 가지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왜일까? 그 나무가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보였습니다. 마치 그 아래 묻은 편지가 너의 마음을 더 크게 흔들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늘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질문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이미 다음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린의 침묵, 그녀의 짧은 미소, 그리고 감나무 아래 묻힌 작은 편지. 그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늘의 목표와 관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던 날이었다. 하늘은 교실 창가에 앉아 감나무 쪽을 계속 바라보았다. 세린과의 짧은 대화 이후 마음속 불안은 더 커졌다. 누군가 그 편지를 발견하면, 누군가 흉을 보면,
소문은 순식간에 번질 것이다. 점심시간 운동장 뒤편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진짜라니까. 누가 편지를 묻어놨대. 그거 좋아하는 애한테 쓴 거래. 웃음과 놀림이 섞인 소리가 섞여 흘렀다. 하늘의 얼굴이 굳었다. 설마.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야, 김하늘. 네가 묻었다며? 그 말은 장난처럼 가볍게 던져졌지만 하늘의 가슴은 그대로 내려앉았다. 하늘은 억지로 웃었다. 내가 왜? 그러나 아이들의 시선은 이미 의심으로 기울어 있었다. 세린이 그 무리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표정이 복잡했다. 놀람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하늘은 시선을 돌리고 운동장을 빠져나왔다. 바람이 거칠게 스쳤다. 가슴 안쪽에서 묵직한 압박이 밀려왔다. 갈등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하굣길. 길 앞에서 누군가 하늘을 불렀다. 하늘아. 세린이었다. 그녀는 망설이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거 내가 쓴 거 맞지? 하늘은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모든 걸 말해버렸다. 세린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애들이 계속 말해서. 나도 좀. 그 말은 부담스럽다는 의미였다. 하늘은 그 사실을 단번에 이해했다. 아니다. 오해다. 그냥 장난이었다. 하늘은 쥐어짜듯 말했고 눈을 피했다. 세린은 잠시 말이 없다가 중얼거렸다. 하늘아, 너 왜 자꾸 뒤로 숨니? 그 말이 깊게 박혔다. 하늘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숨는 게 아니다. 그냥. 말끝이 무너졌다. 세린은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녁 바람이 옷깃을 흔들었고 하늘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처럼 보였는지를 깨달았다. 감정은 흩어지고 자존심은 긁히고 마음은 구겨진 종이처럼 접혀버렸다. 그날 밤 하늘은 방 구석에 웅크렸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노?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방문이 미세하게 열리고 엄마가 들어왔다. 손에는 낡은 헌 교복 한 벌이 들려 있었다. 하늘아, 네 키가 또 컸대이. 이거 장날에 사왔다. 엄마는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좀 낡았지만 실은 좋아. 실밥이 튼튼하다. 엄마는 등잔불 아래 바늘을 들었다. 촘촘한 손놀림. 흘러가는 실. 낡은 천 위에 작은 글자가 새겨졌다. 김하늘. 엄마의 음성은 잔잔했지만 바늘 끝은 떨리고 있었다. 니는 좀 빛나야 한다. 그래야 어디 가서 기죽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살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늘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엄마는 그의 눈을 보지 않았다. 바늘에 온 신경을 모으며 덧붙였다. 나는 네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었음 싶다. 그 말은 아무도 모르는 그의 상처를 정확히 짚어냈다. 하늘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눈가가 뜨겁게 타올랐다. 엄마가 새긴 이름을 바라보던 순간 하늘은 조금씩 흔들리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엄마가 말했다. 하늘아, 남이 뭐라 해도 네 마음은 네 거다. 남의 손에 들려주지 마라. 그 말은 어떤 위로보다 날카롭고도 따뜻했다. 그가 하루 종일 짓눌렸던 감정은 결국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의 무게였다. 하늘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나 누굴 좋아한다. 엄마의 손놀림이 잠시 멈췄다. 그러나 놀라거나 묻지 않았다. 그래. 그럴 나이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하늘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허락받은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어 촛불이 흔들렸다. 불꽃은 금세 다시 바로 섰다.
마치 하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처럼 엄마가 완성된 교복을 그의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입어라. 니는 이 옷에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다. 하늘은 손끝으로 천을 만졌다. 거칠고 낡았지만 바늘땀마다 사랑이 박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놀림을 받더라도, 누군가가 오해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 하늘은 조용히 속삭였다. 내일 가서 말해야겠다. 누구에게? 무엇을? 그건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의 마음이 전에 흔들렸다면 다음은 비로소 결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심은 엄청난 감정의 파도를 불러올 것이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하늘은 어느새 어른이 되었고 오랫동안 떠나 있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 도시에 머물던 동안 그는 종종 겨울 아침의 냄새를 떠올리곤 했다. 서늘한 공기, 마른 장작 타는 냄새, 발목에 스미던 논길의 차가움. 그 기억들은 시간이 흘러도 조금도 바래지 않았다. 어찌 보면 그 시절이 그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다. 무거운 교복, 눅눅하던 새벽, 말하지 못했던 마음, 엄마의 바늘땀. 모든 것이 서로 엉겨붙어 지금의 자신을 만든 한 덩어리의 온기였다. 고향집 문을 열었을 때 엄마는 예전보다 조금 더 작아져 있었다. 세월은 얼굴의 주름과 손등의 거친 결을 따라 천천히 새겨져 있었다. 하늘이 앉자 엄마는 말없이 방 한쪽 상자를 꺼냈다. 이건 이거다. 상자 안에는 색이 바를 대로 바랜 교복 한 벌이 있었다. 시간에 눌려 눅눅한 듯 보이고 곳곳이 닳아 있었지만 어떤 보물보다 귀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늘은 손끝으로 교복을 살았다. 천은 오래된 종이처럼 약해져 있었지만 바늘땀은 그대로였다. 그 바늘땀 아래에선 엄마의 숨결이 아직 따뜻하게 이어지는 듯 했다. 하늘은 천천히 교복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렸다. 낡아서 반쯤 뜯어진 주머니, 한 번 잡으면 다시는 펴지지 않을 것 같은 주름. 그 모든 흔적들이 그의 청춘을 한꺼번에 불러왔다. 감나무 아래 묻었던 작은 편지, 누구에게 보여주지도 못했던 떨림, 세린의 조용한 눈빛, 친구들과 나눠 먹던 소세지 조각 하나, 도시락 속 보리밥과 김치, 그리고 밤마다 엄마가 바늘을 꿰며 부르던 작은 숨결.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하늘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는 마치 오래된 필름을 돌려보듯 그 시절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 시절의 자신은 작았고 어렸고 자주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일을 견디고 걸어갔다. 붉게 트고 갈라진 손으로 이불 아래 교복을 말리고 어깨를 웅크린 채 새벽 논길을 걸어 학교에 도착했었다. 하늘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참 오래됐네. 엄마는 웃었다. 네가 제일 많이 입은 옷이지. 엄마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단순히 옷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 옷 안에는 하늘의 눈물, 웃음, 사랑, 부끄러움, 성장, 그리고 엄마의 마음까지 모두 들어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 그는 가슴이 벅차올라 숨조차 고르게 쉬기 어려웠다. 저녁 햇빛이 방 안으로 길게 스며들었다. 빛은 교복 위에 얹혀 마치 오래 잠들었던 시간들이 다시 깨어나는 듯 반짝거렸다. 하늘은 그 교복을 들고 조용히 품에 안았다. 천은 부드럽게 부서질 것처럼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엄마 고맙다. 엄마는 짧게 대답했다. 네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그 말은 하늘이 수십 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모든 두려움과 후회,
부끄러움과 서러움이 그 말 속에서 사르르 녹아내렸다. 교복을 꼭 끌어안은 채 하늘은 생각했다. 그 시절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창밖에서는 겨울을 지나가는 바람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하늘의 마음은 조용히 따뜻해지고 있었다. 그는 교복을 접어 상자에 다시 넣었다. 조심스레, 정성스럽게. 그 순간 깨달았다. 그의 청춘은 어디에도 사라지지 않은 채 이렇게 한 벌의 교복으로 남아 지금까지 그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그 시절의 자신이 작은 등불처럼 그를 비추어 줄 것이라는 것을. 하늘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마치 오래도록 쌓여있던 무언가가 그와 함께 흘러나가는 것처럼. 인생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절을 견뎠던 자신을 떠올리면 어떤 순간도 버틸 수 있으리라는 잔잔한 확신이 가슴에 자리했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었다. 어린 날의 자신이 한 벌의 교복으로 남아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옛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